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허수경 작가의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시를 함께 감상해 볼까 합니다. 허수경 작가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1964년에 출생했고요. 2018년 10월에 작고하셨습니다. 1987년 실천문학의 땡볕이라는 시 외에 4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그 이후에 전숙희 문학상, 동서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허수경 작가는 6편의 시집을 냈습니다.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혼자 가는 먼 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허수경 작가의 시집들 제목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시집은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1992년에 출간된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시를 감상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 감상 방법을 매뉴얼처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 감상 방법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규칙 같은 건 아닙니다. 다만 시 감상에 서투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조금 시 감상을 하시기에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시를 감상하실 때 첫 번째로 제목을 보고 그 시의 내용과 분위기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나하고 어떤 면에서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을 볼 때도 제목을 보고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겠구나, 어떤 분위기이겠구나, 이런 예측을 해보는 것이 감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를 쭉 읽으면서 내가 예측했던 그 분위기나 내용과 같은지 또는 다른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 전체를 한번 쭉 읽으면서 전체 맥락을 느끼고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부분의 의미들을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시를 감상할 때 또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먼저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분의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에는 감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표현, 후각적인 표현, 미각적인 표현, 또 촉각적인 표현, 청각적인 표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2가지 이상 엮어서 표현하는 공감각적 표현 등이 있죠. 이런 감각적 표현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 시적 상황이라든가 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의 심정, 상황, 느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내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감각화하면서 느껴보는 것이 시 감상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시 속에는 굉장히 비유적,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곱씹어 보면서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시 전체의 정서, 의미,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시의 핵심적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한 번 읽는 것으로 단박에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읽고 단번에 이해되는 시는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단박에 이해됐다고 생각되는 것도 여러 번 읽다 보면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다양한 정서를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는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고 곱씹어보고 또 돌이켜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감상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읽고 단박에 이해되는 시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그 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색다른 의미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시를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혼자 가는 먼지 이라는 시를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고 상상해 보기로 했죠.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제목을 보고 이 시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시가 어떤 상황을 표현한 시일까? 어떤 분위기일까? 어떤 느낌을 주는 시일까?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제목에서 혼자 또는 먼 집, 요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간다고 하니까 좀 외로운 분위기이겠죠. 또 집이 멀리 있으니까 지금 그 멀리 있는 집을 찾아가는, 그래서 먼 곳으로부터 집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혼자 가기 때문에 외로운 분위기겠구나. 집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길 위에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상들이 이제 시를 본격적으로 읽어가면서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는 다르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상상한 것과 시의 내용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측한 것과 같아서 반갑고요. 또 다르면 달라서 또 신선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보고 상상을 해본 다음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즉 시적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상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 감상할 때는 시적 화자의 말에 공감하기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매이지 마시고요. 시 전체의 맥락과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의 경험과 느낌에 공감하고, 또 모르는 말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서 확실하게 그 말 뜻을 이해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쭉 읽으면서 이런 전체 맥락과 분위기 파악하고 모르는 말 체크하고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어볼게요. 혼자 가는 먼 집, 허수경.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롬에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자, 이 시를 보면 한 개의 연,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도 한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척한 들여쓰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척한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쭉 썼지요. 이거는 행을 바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시는 한 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한 행으로 쓰여진 시예요. 특이한 형식이죠.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단어 체크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또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적요로움, 또 개망초, 벌초, 진설, 치병, 환후, 참혹 이런 단어들이 조금 낯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사전을 찾아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시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모르는 말의 뜻을 찾아봤더니 적요는 적적하고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또 벌초는 무덤의 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것,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진설은 제사나 잔치 때 음식을 법식에 따라 상위에 차려놓는 것, 그것을 진설이라고 합니다. 치병은 병을 다스리는 것, 치유 과정,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이겠죠. 또 환후라는 말은 병을 좀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참혹이라는 말은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뜻이지요.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를 읽으면 의미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혼자 가는 먼 집, 허수경.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자, 어떤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나라는 시적 화자가 당신,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또 나라는 시적 화자가 당신을 좋아했구나. 그리고 지금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셨을 거예요. 또 나는 당신을 부르며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으셨을 겁니다. 킥킥 당신이라는 말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당신을 떠올리면서 나는 웃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또 나라는 시적 화자는 끊임없이 상처에 입으며 사는구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런 상황 속에 있구나 라는 느낌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또 나라는 시적 화자는 지금 마음이 아픈데 계속 킥킥거리는구나. 왜 킥킥거리는 거지? 이런 의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문과 느낌을 가지고 다시 시를 읽어보면서 시적 화자가 어떤 느낌일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느낌에 공감하고 빠져들어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선 이 시에서 시적 화자 나와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초록색 글자로만 표시를 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부를 때 나는 킥킥 이렇게 웃게 되는 거죠. 또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의 기대라는 표현을 보면 나는 여자인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또 킥킥 당신, 이쁜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을 뒷부분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하지요. 이런 걸 보면 시적 화자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사내인데 남자인데 지금 나의 옆에서 없는 거죠. 나의 옆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없는지를 추론하게 해주는 표현들이 있어요.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이라는 표현은 흙으로 당신이 돌아가서 이 당신이라는 존재가 삶을 마감했는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이라고 하면 그대는 이미 자연의 달과 별이 되어 존재한다. 한 사람으로 개체로 존재하기보다는 흙으로 돌아갔고 자연의 달과 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남자 당신이라는 존재는 지금 살아있지 않은 존재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그런 느낌을 이런 시 구절에서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적 화자 나는 당신과 이별한 상태지만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시적 화자 나로 하여금 사랑도 느끼게 하고 슬픔도 느끼게 하는 이중적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시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적 화자 나와 당신의 관계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를 보면서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을 제가 또 초록색 부분 글자로 표시를 했는데요. 당신을 생각할 때의 킥킥거림과는 다르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때 저교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의 기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시적 화자는 아주 고요함 속에서 적막하게 울음을 울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하나의 슬픔이 끝나면 또 다른 슬픔이 생기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입는 존재, 상처와 울음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존재가 나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슬픔의 연속, 상처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망초의 시름,
에서도 시름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또 사랑과 상처, 사랑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그래서 상처의 몸이라는 것이 세월과 이 사람이 살아오는 시간이겠죠. 그런 것이 나에게 부벼올 때 나는 그 부대낌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무덤이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는 거죠. 어떤 삶을 마감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는데 그 무덤을 가꾸러 가면서 진설 음식도 없이 아주 초라하고 빈곤하게 그냥 술 한 병 차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나의 상태는 병자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물을 수도 없는 참혹한 것이라는 표현을 이 시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삶이란 슬픔의 연속, 버릴 수도 물을 수도 없는 참혹이다 라고 이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혹한 슬픔의 연속이지만 버릴 수도 물을 수도 없다는 얘기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리고 킥킥거리며 당신을 부릅니다. 또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이라는 것은, 달과 별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는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없어도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존재.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삶이 물을 수 없는 참혹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킥킥 당신. 그래서 삶은 정말 참혹하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당신은 위로가 되는 존재인 거죠. 그 당신이라는 말을 내가 불러봄으로써 킥킥거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 참혹한 삶 속에서도 당신이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자연의 달과 별과 같은 당신이 있어서 나는 킥킥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즉 당신은 환우를 껴안고 치병하며 삶을 견디게 하는 존재, 함께 있진 않지만 내 삶의 위로가 되는 존재다 라고 이 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도 킥킥 아닐까요? 왜 자꾸 이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시적 화자는 킥킥 웃음을 웃는 걸까요? 킥킥거리며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킥킥 당신, 이쁜 당신. 그러나 킥킥 당신. 이렇게 당신을 부를 때마다 나는 킥킥거리거든요. 이 얘기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삶의 위안을 얻어요.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수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나 킥킥 당신이라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힘든 삶의 여정들을 웃음으로 마무리하고 당신이라는 참 좋은 말로 집중을 시키면서 이 시의 의미를 여운을 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킥킥. 또 이렇게 힘들고 상처투성이인 현실이지만 그거 어쩌겠어요. 내가 받아들여야지요. 다행히도 당신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킥킥 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에서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을 이미지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풍, 은행, 또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이런 것들이 가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 가을의 이미지를 이 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절적인 이미지를 또는 계절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절에는 우선 봄이 있죠. 봄은 탄생, 유년을 상징하고요. 여름은 성장, 청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을은 성숙, 장년을 상징하고요. 겨울은 죽음, 노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은 끊임없이 순환하게 되어 있지요. 이 중에서도 가을을 이 시의 배경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적 화자가 삶에 대해서 또는 당신에 대해서 성숙한 의식을 가지게 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뭔가 그 성숙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대부분 문학에서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뜨거운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연애의 시작이라든가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대체로 봄을 계절적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이 시가 가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성숙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음을 암시하는,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은 상태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시에 가을 이미지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줄임표와 쉼표이지요. 문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문장 한 개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문장 한 개인데 그나마도 마침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말줄임표와 쉼표로 이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 이 시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렇게 말줄임표를 쓰게 된다는 것은 뭔가 내가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더듬어 본다 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그리고 말줄임표가 있으면 이거는 당신에 대해서 이 시적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 생각을 하다가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 킥킥, 그 다음에 말줄임표. 킥킥 하면서 그 웃음을 음미하기도 하고, 킥킥이라는 웃음 뒤에 있는 슬픔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그 킥킥 웃으며 그 이면에 있는 당신의 이미지를 또 떠올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킥킥거리고 말줄임표,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또 말줄임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다음에도 말줄임표,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말줄임표,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말줄임표, 물을 수도 없는 참혹, 말줄임표. 이렇게 보면 대체로 당신이라는 말 뒤에 말줄임표가 많지요. 달과 별도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이고, 물을 수도 없는 참혹도 역시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신, 잊을 수 없는 당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해석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는 시적 화자가 당신을 떠올릴 때마다 머뭇거리며 기억을 더듬고 고통도 생각해보고 삶의 의미도 또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 포즈들을 표현한 부호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 시 속의 말줄임표와 쉼표, 이런 것, 맥락 없는 서술, 이런 것들은 기억 떠올리기 혹은 머뭇거림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억, 상실의 고통, 이런 것들이 뒤섞인 내면을 바로 말줄임표와 쉼표 등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행으로 되어 있는 시지만 그렇다고 이 시에 운율이 없을 수는 없겠죠. 시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은 운율입니다. 이 시는 시각적으로 보면 운율이 느껴지지 않지만 낭송해 보면 비슷한 그 시어들을 살짝 바꾸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듬이 발생이 되는 거죠. 리듬을 발생하는 원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고 변주하면서 이 시의 리듬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라는 말, 제가 반복되는 말들을 같은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당신이라는 말들이 반복되고, 또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가 앞부분에서 끝부분에서 반복이 됩니다. 또 그래서 불러봅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이런 말들이 변주되고 있고요. 또 킥킥이라는 말도 킥킥거리며, 나 킥킥, 킥킥거리며, 킥킥거리며, 이렇게 반복 변주가 되지요. 그러면서 시의 리듬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저교로움에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상처와 사랑과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치병과 환우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물을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자, 어때요? 규칙적이고 완전히 그 원초적인 리듬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들이 변주되고 반복되면서 이 시가 생뚱맞은 새로운 단어들을, 구절들을 막 나열해 놓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통일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운율은 그런 기능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시는 목적지, 집을 향해서 당신과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적 화자가, 그러나 지금은 당신 없이 혼자 집을 가게 되어 슬픈 상황인 거예요. 당신을 잃고 슬픈 삶의 여정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적 화자 나는 당신을 부르거나 당신과의 추억을 떠올릴 때 나는 고통과 슬픔을 다스리며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당신은 나가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존재, 목적지,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상실의 고통 등이 지속되는 참혹한 삶이지만 사랑의 기억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이 시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시는 1년 1행으로 이루어진 단연시입니다. 한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라는 거죠. 또 말줄임표와 쉼표의 사용을 통해서 기억 떠올리기, 또 기억하며 머뭇거리기 등을 표현하고 있고요. 킥킥이라는 의성어를 통해서 사랑과 슬픔이 공존하는 복합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또 당신을 부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와 당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당신이라는 존재는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또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서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지요. 또 이 시는 단풍, 은행 등의 가을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자아의 성숙함을 암시합니다. 또 마음의 무덤, 병자 등의 비유를 통해서 화자가 상처받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맥락 없이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서 사랑의 기억, 사랑의 고통 이런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시어나 구절의 반복, 변주를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동시에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시지요. 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해서 집중과 여운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시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시는 당신과 함께 가기로 한 그 집에 혼자 가게 된 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적하고 고요한 슬픔 속에 있는 나, 하지만 당신을 부를 때 웃을 수 있는 나, 사랑은 고통과 기쁨을 동시에 주는 삶의 원동력임을 알게 된 나, 또 당신은 물을 수 없는 참혹인 동시에 버릴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은 나, 당신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 있음을 깨달은 나의 고백, 그것이 바로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 집이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읽고는 단박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있는 복합적인 정서들을 또 삶에 대한 태도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시여서 좋은 시라는 생각이 드는 시입니다. 이 시가 2025년 수능 국어 기출문제로 났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4번 나, 여기서 나는 이 허수경의 시죠.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지요. 환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나로 하여금 당신과의 행복한 한때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적 존재이지 불쌍한 대상은 아닌 거예요. 연민의 대상이라는 말에서 확실하게 틀렸죠. 또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 그래서 그 환기가 될 때마다 시적 화자는 킥킥 웃음을 웃지요. 또 화자가 버릴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고요. 또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다. 우리가 앞에서 모두 함께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25번은 보기를 보고
풀어야 하는 3점 문제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보기를 봐야 되겠죠?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상화한다. 화자의 발화, 시적 화자의 말이라는 말이에요. 시적 화자의 말로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시적 화자의 마음 상태를 표현한다는 뜻이지요.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 시적 장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역할을 한다. 이 시적 장치들의 역할에 대해서까지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적 장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네요. 그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요거 맞죠? 좋기도 하면서 슬프기도 한 그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겁니다. 2번 상처의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겠군.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지요.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사랑의 기억을 환기하면서 시적 화자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아요. 또 3번도 보겠습니다.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 요거 아까 보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겠군. 맞아요. 4번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마음의 무덤이니까, 마음의 무덤이 있으니까 상실의 고통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맞다고 할 수 있고요. 5번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말줄임표가 있으니까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표현이겠군. 이쁜 당신, 사랑의 감정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시 감상과 또 관련 문제, 기출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설명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또는 시를 혼자 곰곰이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곱씹으면서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작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